오빠, 신혼집 이야기는 어머님이랑 잘해봤어? 나 진짜 저번에 말한 그 아파트 이하로는 절대 타협 못해. 지난주에 부동산에서 보여줬던 빌라 같은 거 들이밀 생각이라면 그냥 결혼 몇 년 미루고 돈 더 모아서 하자. 내 친구들도 보고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시집 가고 싶진 않아. 알겠어. 나도 아파트를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이야기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보채지 말고 조금 기다려. 진짜지? 나 오빠만 믿고 있는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내 친구들은 강남 아니면 최소 분당 판교 수준은 남자가 해와야 한대. 그런데 나는 엄마랑 멀리 떨어져서 못 살거든. 진짜 다행인 줄 알아. 그래, 알겠어. 근데 저번에 봤던 그 아파트 33평이면 6억 정도 하던데 그냥 25평 정도에서 타협하면 어떨까? 그래도 25평은 금매로 나온 건 4억대 초반 매물도 있더라고. 25평에? 그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 내가 오빠한테 집 해오라고 하는 대신에 혼수는 최고급으로 맞춰간다고 했지? 25평짜리 집에 살림살이나 제대로 들어가겠어? 우리도 몇 년 전까지 부모님이랑 세 식구가 25평에서 살았던 적도 있어. 33평에 비해 조금 좁긴 해도 우리 두 사람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야. 어차피 아이도 당분간 안 가질 예정이니까 우리 두 사람 살 동안은 25평에서 살다가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크기 시작하면 그때 돈 더 많이 모아서 33평으로 옮기자. 진짜 이렇게 하나씩 양보해주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알겠어. 25평으로 해. 대신에 저번에 봤던 그 아파트 아니면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래, 알겠어. 일단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다시 이야기해볼게. 저는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현재 IT 회사를 다니고 있고 돈은 한 1억 정도 모아놓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는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해오길 원하는 여자친구 앞에서는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싶었지만 제 능력으론 쉽지 않았고 결국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받고 대출을 조금 껴서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한테 잘 이야기해봤는데 3억 정도는 해주실 수 있대. 4억에 모자란 돈은 대출 좀 받으면 저번에 자기가 말한 곳으로 신혼집 구할 수 있을 거야. 진짜? 정말 다행이다. 나중에 어머님한테 감사하다고 따로 전화 드려야겠네. 그래, 나중에 전화드려. 우리 엄마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자기가 엄마랑 친해져서 나 잡아먹으려고 들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친해지면 좋지 뭐. 그리고 오빠네 집안에는 딸이 없으니까 내가 시집가서 딸 노릇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좋아하시겠네. 애교 많은 딸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아무튼 오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다니면서 우리 집 알아보자. 근데 오빠, 등기 칠 때 집 명의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명예? 일단 당분간 내 명의로 할 생각인데? 집에서 부모님도 내 명의로 하라시고 왜? 왜 당연하게 오빠 명의로 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내 돈이랑 우리 부모님 돈이고 당연히 처음에는 내 명의로 해놓는 거 아니야? 공동 명의로 하고 싶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결혼하면 돈 관리 내가 다 알아서 하기로 정했잖아. 앞으로 평생 부부로 같이 살 건데 뭐하러 공동 명의 같은 거래? 그냥 내 명의로 하자. 돈 관리도 내가 하는데 재산도 내 명의여야 관리하기가 쉽지.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왜 너 명의로 해? 돈 관리하는 사람 앞으로 해놓는 게 맞다니까. 그래야 나중에 오빠한테 귀찮은 일도 없을 거야. 집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귀찮은 일 생길 것도 없어. 그리고 자기는 결혼하고 나면 당분간 일도 그만둘 거라면서? 그럼 집안에서 나만 소득이 있는 거니까 내 명의로 해놓는 게 편해. 뭐야? 내가 일 그만두는 것 때문에 눈치 주는 거야? 그럼 회사 계속 다니면 내 앞으로 명의해줄 거고? 아니 왜 이렇게 명의에 집착해? 회사 문제는 상관도 없으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 집 명의는 몇 년 동안 내 앞으로 해둘 생각이야. 왜 안 준다는 건데? 내가 집 팔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우리 평생 같이 살 거잖아. 왜 나한테 못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집은 내가 해가니까 일단 내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오빠 말대로라면 내가 혼수해가면 나 혼자 쓰는 거야? 내 돈으로 사가는 거니까? 내가 일 그만두고 오빠 돈으로 살림하고 살면 돈이 전부 오빠 돈이니까 차를 사던 뭐라던 전부 오빠 명의로만 하겠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 같이 살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당장은 나랑 내 부모님 돈으로 집을 해가는 거잖아. 부모님한테 명의 문제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한번 물어볼게. 오빠가 해요? 나랑 살 거면 그런 문제를 나랑 이야기해야지. 왜 부모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나 혼자 결정해. 아무리 결혼 준비하면서 의견 충돌하고 싸운다지만 내가 집을 안 해오는 것도 아니고 너가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줬잖아. 이제 결혼해서 우리 둘만 잘 살면 그만인데 명의 하나 때문에 자기랑 싸우기 싫어.
그럼 나는 오빠랑 싸우고 싶어서 말을 꺼낸 줄 알아? 내 생각은 전혀 존중도 안 해주고 오빠네 돈으로 집 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두 사람 거가 아니라 오빠 거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럼 공평하게 자기도 집값에 돈을 보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명의를 다 해줄 테니까 2억 정도는 자기가 해와. 명의 이야기 좀 했다고 2억이나 내놓으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니야? 돈 준비까지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집에 그만한 돈 없는 거 몰라서 물어? 그래, 자기네 집에 2억 없다는 건 알고 있어. 우리 집이라고 돈이 있어서 3억씩이나 해주시는 건 아니야. 아들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부모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해주시는 건데. 신혼집 명의를 달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언제 안 고마워했어? 어머님한테도 분명히 감사드린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도 아들 장가 보낼 때 그 정도 해주는 건 생각하셨겠지. 이제 우리한테 돈 주셨으니까 우리 돈이잖아.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냥 집 명의만 내 앞으로 해놓으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런 일로 말싸움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내가 지금까지 참고 너가 해달라는 거 다 맞춰줬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너랑 잘 살 자신이 없어. 아무리 자기 부모님 돈 아니라고 해서 너처럼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겨우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야?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누가 이런 문제 하나로 파혼한다고 그래. 일단 난 부모님한테 파혼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너도 너네 부모님한테 이야기 잘해. 야, 너 진짜 1억이야? 예비 신부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정말 지치더라고요. 아파트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하겠다고 해서 겨우 어렵게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돈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명의까지 전부 달랍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부 쪽에 맞춰서 하는 거라지만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 참고 있었는데 결국 명의 문제 하나 때문에 폭발해서 결혼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끝내버리게 되었죠. 파혼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 여자친구의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복의 윤서방,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방금 내 딸이랑 싸우고 나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서로 맞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 별것도 아니던데. 윤서방이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하게 군 거 아닌가?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둘이 하는 결혼이라 해도 그렇지. 양가 집안어른들 상의 한마디 없이 끝내는 것도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러지 말고 명의 때문에 싸웠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공동명의로 하게. 싸운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잘 시작해봐. 공동명의요? 그래, 명의가 중요해봐야 얼마나 중요하겠어? 둘만 서로 마음 모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내 딸한테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있어야 걔가 내 집이라 생각하고 살 거 아닌가? 죄송한데요. 제 생각으로는 공동명의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로 살아온 방식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 이제 와서 의견을 좁히기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서방, 부부가 생각이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공동명의로 하자는 건데. 그게 뭐가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 그럼 어머님이 저희 좀 도와주세요. 공동명의 해줄 테니까 집값의 반만 처가해서 지원해주세요. 그럼 앞으로 저희 두 사람 싸울 일도 없이 잘 살 것 같습니다.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네, 집값이 4억이 좀 넘으니까 2억만 어머님이 마련해주세요. 그럼 나머지 돈은 전부 제가 부담할 테니까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 잘 살라고 해주고 싶지. 그런데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걸 어쩌겠나? 그럼 더 길게 이야기할 거 없이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윤서방은 결혼이 장난이야? 어디 어른 앞에서 자꾸 말장난이나 하고 있어. 야단 계속 치실 거라면 돈이나 주시고 야단 치세요. 그럼 저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요.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부부 사이에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억지 쓴다고 말 들어주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더 하실 말 없으면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너,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나중에 후회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더라도 절대 내가 허락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완전 파혼하고 끝이 났습니다. 명의는 둘이 같이 살다 보면 언젠간 바꿔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 돈과 부모님 돈이 다 들어갔는데 덜컥 여자친구 앞으로 명의를 해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아이라도 하나 낳고 나면 모를까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헤어지는 것이 잘된 일인 것 같아요. 결혼 준비 시작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명의 문제는 선 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혼수해온다고 해봐야 가진 돈이라곤 2천만 원밖에 없으면서
그 돈으로 그 조건으로 어디 어떤 남자 만날 수 있는지 두고 봐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첫째야, 내일 토요일인데 우리 집에서 김장 좀 하자. 새 집 먹을 거니까 간단하게 30포기면 될 거야. 무슨 김장을 벌써 하세요? 저희 7월에 만든 김치도 아직 좀 남았는데. 어차피 추워지면 김장 제대로 하실 거면서 모자라면 조금 사서 드세요. 둘째네가 내가 만든 김치 아니면 안 먹잖니. 걔네들은 벌써 다 먹고 없어서 내가 지난주에 2포기 더 나눠줬어. 잔소리 말고 내일 점심 먹기 전에 건너와라. 절임 배추는 오늘 도착했으니까 너랑 나랑 둘이서 내일 잠깐만 고생하면 돼. 이번에도 동서는 안 부르시고 저랑 둘이 하시게요? 어차피 저희는 얼마 먹지도 않는데. 동서네가 반 넘게 먹으니까 동서도 불러서 같이 하자고 해요. 걔들은 얼마나 바쁜 애들인데 자꾸 부르라고 그래? 큰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너랑 나랑 둘이 하루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만 궁시렁거려. 내일 11시쯤 와서 시장 좀 같이 갔다가 점심 먹고 시작하면 저녁 전에 끝날 거다. 저녁에는 둘째네도 다 같이 와서 수육도 먹을 거니까 고기도 넉넉하게 사야 돼. 어차피 저녁 먹으라고 부르실 거면 그냥 낮에 같이 부르시죠? 동선에는 애도 없는데 낮에 뭐 하길래 안 온다는데요? 걔는 뭐 친정에 볼 일이 있대. 친정엄마가 몸이 좀 아프시대잖니.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 대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만 조용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사사건건 트집을 잡니? 아무튼 너는 내일 11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야 한다. 나랑 시장 가서 물건 사야 하니까 차도 끌고 와. 일단 알겠어요, 어머님. 저는 결혼한 지 7년 됐고 3살 아이 키우며 살고 있어요. 대놓고 동서와 차별에 대는 시모 덕분에 요즘 들어 뒷목 잡는 일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동생이 남자치고는 키도 좀 작고 솔직히 말해 외모도 봐줄 만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장가는 갈 수 있을지 걱정 많이 했었어요. 돈이라도 많이 벌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업도 변변치 않아서 저뿐 아니라 시부모님들에게도 아픈 손가락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도 3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진짜 저렇게 평생 노총각으로 늙으려나 생각하며 포기하던 찰나에 갑자기 결혼할 여자라며 집으로 데려와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아가씨였는데 저런 아가씨가 우리 시동생을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죠. 아무튼 작년에 두 사람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하고 그 뒤로는 시어머니의 동서사랑이 정말 말도 못합니다. 말끝마다 나랏일하는 둘째 며느리라며 애지중지하시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눈꼴 시려워서 못 봐줄 지경이었어요. 어머님이 또 내일 김장하러 오래. 이번에도 동서 안 부르고 나만 일 시킬 생각이신가 봐. 내가 이참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끔하게 이야기 좀 할까?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네?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당신이 얘기해봐야 뭐해. 또 바로 나한테 전화하셔서 아들한테 일러 바쳤냐고 뭐라 하시겠지. 어머님 요즘 진짜 너무하셔. 말도 하나도 안 통하고. 아무리 장가 못 갈 것 같던 둘째 아들 구제해줬다고 해서 며느리끼리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나는 뭐 어차피 잡은 물고기라 이거야?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겠어? 당신이 내일 그냥 집에서 애랑 같이 있어. 내가 가서 대신 김장하고 올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좀 마. 당신이 가서 김장하고 있으면 가게는 누가 장사할 건데? 어머님이 퍽이나 그러라 하시겠다. 그냥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마음 같아서는 콱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동서 친정에 급한 볼 일이 있대. 내가 한 번 하고 말지 뭐. 대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음에도 어머님이 또 나만 시키면 그땐 나도 절대 안 참아. 알겠어. 내가 동생한테 너도 집안일에 신경 좀 쓰라고 이야기해둘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괜히 남편에게 쓸데없는 하소연을 하고 저는 다음날 아침 시댁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라고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남편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만 가게 문을 닫았고 어차피 토요일에 시댁에서 일할 사람은 오직 저뿐인 상황이었어요.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빠져나가는 동서도 정말 얄미웠고 하지만 친정집에 가야 한다는데 제가 확인해보자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이번만큼은 제가 가서 김장을 끝까지 다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심결에 핸드폰을 열어서 SNS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캠핑을 가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는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아니겠어요? 날짜를 보니 어젯밤이었던 것 같은데 1박 2일 캠핑 가느라고 김장하는데 안 오고 저녁에 수육이나 먹으러 온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동서, 혹시 바빠? 지금 뭐 하고 있어? 저 친정집에 좀 와 있어요. 친정엄마가 이번 주 내내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하셔서요. 아, 그래? 동서 친정이 양평이었어? 텐트 치고 고기 굽고 맥주 마시는 건 친정 부모님 앞마당이었나 보네? 집이 참 넓고 좋아 보인다. 형님, 제 SNS 보셨어요? 저희가 친구 등록이 되어 있던가요? 벌써 잊었어? 지난 설에 만났을 때 우리 같이 친구 추가했었잖아. 나 지금 김장하러 어머님 댁 가려고 준비 중인데 동서가 집에 김치가 뚝 떨어졌다면서? 아, 네, 맞아요. 저는 그냥 사 먹겠다고 했는데 굳이 어머님께서 해주신다면서. 어머님 말씀으로는 동서가 어머님 김치 아니면 못 먹겠다고 했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내가 어머님한테 확인해봐야 하나? 일부러 그러실 것까지야 없죠. 그치?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지? 나는 동서가 친정에 급한 일 있어서 간 줄 알고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둘이서 김장할 생각이었는데 동서는 캠핑이니 힐링이니 뭐니 아주 팔자가 좋네? 꽃등심에 맥주까지 한잔 하셨나 봐. 그러니까 왜 남의 SNS 사진을 보고 그러세요? 저 당장 친구 해지할 거니까 형님도 바로 해지하세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동서 먹을 김치는 동서가 가서 직접 담궈. 우리 집에는 한가하게 집밥 먹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김치가 많이 남았거든? 저 지금 양평인데 여기서 언제 어머님 댁까지 가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앞으로 나 혼자 시댁에서 고생하는 일은 다신 없을 거야. 어머님한테도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동서가 알아서 수습해. 형님, 제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시댁 올라갈 테니까 아무 소리 말아주세요. 거기서 모른 척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집안에서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걸 그대로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오늘 김장하러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얘가 또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절인 배추 다 헹궈놨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뭐다? 저 못 가요. 동선은 캠핑 가서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동선에 김치 담궈주러 가야겠어요. 저 진짜 어머님한테 너무 서운하고 동서한테도 배신감 느껴서 이대로 김장 못해요. 앞으로 저희 집 김치는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어머님도 동서랑 알아서 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캠핑이라니? 너가 뭘 잘못 알았겠지. 그 집 사돈댁이 원래부터 몸이 안 좋으시대. 자주 아프시고 누워 계셔서 둘째가 친정에 자주 들락거려. 일단 이 사진이나 좀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게 다 뭐냐? 뭐긴 뭐예요. 어젯밤에 동서랑 서방님이랑 양평 캠핑장 가서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놀았다는 증거죠. 저는 너무 억울해서 앞으로 동선에 김장 못 해줄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 혼자 알아서 하시던지 아니면 동서 불러서 시키던지 맘대로 하세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걔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데. 저 진짜 어머님한테 너무 서운해요. 제가 시집와서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못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아무리 서방님이 어렵게 장가간 거라고는 하지만 며느리 둘러두고 그렇게 편애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내가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어떻게 감쪽같이 나를 속여?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그날 느낀 배신감이 상당하셨을 거예요. 어렵게 둘째 아들 장가 보내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동서를 아끼고 예뻐하셨는데 그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호박씨 까고 다녔던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이번 김장뿐 아니라 그전에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친정엄마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동서는 그날 캠핑을 접고 부랴부랴 양평에서 올라와서는 시동생이랑 둘이서 김장 다 하고 어머님에게 죄송하다 싹싹 빌었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앞으로 저는 시댁과 거리를 좀 두고 살 생각이고 김치 얻어다 먹는 것도 그만하려고요. 어차피 우리 부부 둘 다 바빠서 집에서 밥도 많이 안 해먹는데 기껏 고생해서 김장해 놓으면 동서가 반은 가져다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는 사람이 직접 가서 일하면 됐지 저는 이제 안 하렵니다. 주민센터 일하는 동서에게 나란 일하는 대단한 며느리라고 애지중지하시더니 어머님 뒤통수가 아주 얼얼하실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불렀어? 무슨 이야기를 또 하게? 세아가, 너는 잘 지냈냐? 어째 요즘에는 통 연락도 없니? 아,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여보, 어머님까지 모셔놓고 갑자기 이게 무슨 방이야? 왜 초대했어? 엄마한테 우리 여행 가는 거 조언 좀 얻으려고. 우리 엄마 작년에 제주도 다녀오셨잖아. 다음 달이 우리 결혼기념일이라서 제주도 여행 갈 생각인데. 엄마는 어디 다녀오셨는지 이야기 좀 해줘. 너희들 3월에 제주도 가니? 좋겠다. 누구누구 가는데? 결혼기념일 여행인데 누가 가긴 누가 가? 우리 둘이서 가는 거지. 3월에 가면 유채꽃도 피고 엄청 예쁘겠네? 원래 여행은 여러 사람이 가야 재미있는 거야. 둘이 가면 썰렁하고 무슨 재미니? 그런가? 그래도 결혼기념일인데 친구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가긴 좀 그래서. 아무튼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 코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니, 여보, 그걸 왜 어머님에게 물어봐? 우리가 알아서 짜면 되는데. 너희들이 제주도에서 뭐라고 놀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지. 니들 신혼여행도 해외로 나갔고 제주도는 이번이 처음이지? 갈 곳이 엄청 많은데 어설프게 계획하고 가면 판도 못 보고 온다. 그럴 것 같더라고. 지금 인터넷에 제주도 검색해봤는데 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디서부터 가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제주도가 처음이니까. 원래 처음 가면 다 그렇지. 일단 유명한 관광지 몇 군데는 들러봐야지. 오름도 좋고 일출봉에서 해 뜨는 것도 꼭 보고 와. 그럼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나? 아니면 남들처럼 렌트카를 빌려야 해?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어머님 피곤하시겠다. 그냥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둘이 이야기하자. 피곤하기는 난 괜찮다. 렌트카는 무조건 빌려야지. 제주도에서 대중교통 타고 여행 다니기엔 너무 힘들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올 때 선물도 사와라. 아, 어떡하지? 처음 가는 거라서 하나도 모르겠네. 여보, 나는 가족 여행으로 가본 적 있으니까 내가 계획 짜면 돼. 어머님 피곤하시게 자꾸 그러지 말고 집에서 나랑 이야기해. 아니면 그냥 엄마도 같이 갈래? 어차피 렌트카 빌리면 한 차에 같이 타고 다니면 되고 숙소에 방 하나 추가하면 돈도 얼마 안 들 거니까. 그래? 언제 가는데? 나야 좋지. 안 그래도 유채꽃 보고 싶었는데. 나야 언제든지 환영이다. 알겠어, 엄마도 같이 가. 한 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경비도 얼마 안 들 거야. 비행기 티켓값만 나중에 보내줘. 알겠다. 니들 언제 여행 가는데? 나도 때 맞춰서 일정 비워놔야지. 우리 결혼기념일이 3월 둘째 주니까 그때 일주일 통째로 갔다 올 생각이야? 여보, 갑자기 그런 말하면 어머님도 할 일이 있으실 텐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생각해보자. 아니다. 니들이 제주도 같이 가자고 하면 내가 없던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맞춰야지. 나는 그때 시간 비워도 아무 상관없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첫 결혼기념일이라서 가는 여행이거든요. 신혼여행 때도 작년에 너무 급하게 풀려서 아무데나 갔다 온 느낌이라. 그러게. 그때 해외여행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여행 예약도 미리 못했었지. 진짜 고생했다. 그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서. 아니,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현지에서 변수가 많이 생겨서 일정을 조절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아무튼 이번 여행은 엄마만 믿고 가면 되겠네? 엄마랑 같이 가면 우리가 일정 준비하고 검색할 필요도 없겠다. 알겠다. 제주도라면 내가 전문이지. 근데 세아가, 너는 나랑 같이 여행 가는 게 불편하냐? 너가 싫으면 나는 안 갈란다. 내가 괜히 니들 사이에 껴서 눈치 없는 노인네 취급 당하고 싶지 않아. 아, 싫은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갑자기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님이 당황스러우실까봐. 지금 보니까 둘이서 합의가 안 된 거니? 두 사람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여보, 우리 엄마랑 가는 거 별로야? 그냥 취소하고 우리 둘이 갈까? 아니, 별로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여행하는데 원래 목적도 있고 갑자기 어머님이 같이 가시면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죠.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다. 굳이 불편하면 나는 안 가도 되고, 니들이 정 같이 가고 싶어 하면 같이 가도 괜찮고,
결정 다 끝내면 연락해라. 에이, 그냥 같이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일정 미리 빼놓으라니까. 작년 3월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신혼여행을 원하는 곳으로 가진 못했어요.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고 여행지에 막상 도착하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서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중간에 일정을 변경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인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기분이 들어서 올해 결혼 1주년을 맞이해서 제주도 여행을 남편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결혼 전에 가족여행이나 친구들이랑 여행으로 제주도는 5번 이상 와본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 굳이 남편은 시어머니를 끼워서 같이 가려 하더라고요. 진짜 어머님 모시고 갈 거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근데 같이 가면 여러모로 좋지 않아? 엄마는 작년에 제주도 여행 갔다 왔으니까 아는 곳도 많을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랑 최소한의 상의는 했어야지. 원래 우리 2사람만 가는 여행이었잖아. 그리고 제주도라면 나도 몇 번이나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어머님한테 여쭤볼 필요가 있어? 아까 당신한테 물어봤잖아. 엄마랑 같이 가도 안 불편하겠냐고. 그리고 당신은 갔다 온 지 몇 년 지났으니까 정보가 낡은 정보고 엄마는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겠지. 아니, 당신이 언제 그렇게 물었어? 어머님이 대놓고 나한테 불편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 뭐 어때? 그냥 같이 가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는데. 아까 엄마가 물어봤을 때 싫다고 말했으면 됐잖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같이 여행 가기 싫다고 말을 하냐고.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 엄마는 서운하게 생각 안 할걸? 그리고 애초에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여행에 끼워서 같이 갈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니, 우리 엄마는 그냥 안내만 해주고 조용히 같이 따라다니는 게 전부라니까. 그게 뭐가 어때서? 그건 어머님 아들인 당신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는 그게 되냐고. 아,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게. 당신이 같이 가기 싫어하니까 엄마는 이번 여행에 못 간다고.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어머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그럼 같이 가. 이렇게 된 이상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가자가.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나는 일정 같은 거 신경 하나도 안 쓸 테니까 당신이랑 어머님이 알아서 정해. 알겠어. 그건 어려울 거 없지. 솔직히 이때는 여행 취소하고 다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한테 간다고 했다가 혼자 빠져나가면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눈치 없이 자기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남편이나 그걸 또 모르는 척하고 따라온다는 시어머니나 둘 다 똑같이 짜증나고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 숨기고 여행은 여행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랑 호텔 예약은 다 했어?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봐. 아, 물론이지. 3월 10일 금요일에 출발해서 3월 16일 목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이야. 아니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3월 11일 토요일에 출발해서 17일 금요일에 돌아오는 일정 아니었어? 아,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가 17일 금요일에 약속이 있어서 그 전날에 돌아와야 한다더라고. 그렇게 일정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나한테 말이라도 미리 해줬어야지. 나는 3월 10일에는 회사 출근해야 돼. 이미 휴가를 13일부터 17일까지 내놨기 때문에 그전에는 맘대로 못 쉬어. 그래? 하루 정도인데 지금이라도 이야기해서 바꿀 수 없나? 아니, 나 이번 여행 가기 전에 큰 프로젝트도 하나 있다고 했고 간신히 일정 맞춰서 3월 10일까지 다 일 끝내주기로 한 건데 왜 어머님이랑 당신 마음대로 일정을 바꿔버리는데? 나는 엄마가 그때 안 된다고 해서 당신은 휴가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럼 이제 와서 어쩌지? 당신이 금요일까지 일 끝내고 토요일에 하루 늦게 비행기 타고 오면 되겠다. 나 혼자 따라오라고? 그럼 어떡해? 지금 비행기 티켓이랑 호텔이나 렌터카랑 다 예약해놨어. 금요일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식당 예약도 해놨는데 일일이 다 못 받고. 아니 그게 내 책임이야? 왜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회사 하루만 더 빠지면 안 돼? 당신 없어도 상관없잖아. 아 됐어. 그냥 둘이 다녀와. 나는 처음부터 별로 안 가고 싶었으니까. 효도 여행이라 생각하고 어머님 모시고 둘이 다녀와. 그래도 되나? 이미 예약은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취소할 수도 없고. 당신 안 간다고 하면 그냥 엄마 모시고 둘이 갔다 올 수밖에 없지. 그래 2사람이 다녀오고 나는 이번 여행 안 가니까 절대 돈 못 내. 당신 용돈에서 여행 경비 전부 제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내 용돈이 고작 40만 원인데.
여행 경비를 내 용돈으로 충당하면 몇 달치 용돈을 안 준다는 거야? 제발 입 좀 다물고 분위기 파악 좀 해. 결혼기념여행이 아니라 이혼기념여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여행 가자고 하기만 해봐라. 그냥 이제라도 취소할까? 이제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눈치챘는지 뒤늦게 눈치 보고 설설기는 모습이 꼴보기 싫습니다. 여행 일정 취소되고 홧김에 친정엄마 모시고 일본 온천 여행 다녀오려고 예약했어요. 남편이 뒤늦게 엄마랑 여행 안 가겠다며 원래 계획대로 저랑 둘이 가자고 하는데 때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눈치라곤 하나도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효도 관광 할 생각만 하더니 뒤늦게 이제 와서 와이프 무서운 걸 깨달았나 봐요. 다음 달 우리 첫 번째 결혼기념일은 저는 친정엄마와 온천 여행을 하면서 보낼 거고 남편이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눈치 없이 행동하면 그땐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 자체가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 집이니? 지난번에 해준 반찬은 다 먹었어?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있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엄마가 해준 반찬 남편이랑 같이 다 먹었어. 한서방도 맛있다더라. 고맙게 잘 먹었대. 입에 맞으니 다행이네. 너야 그렇다 치고 한서방은 까탈스러운 서울 깍쟁이라서 이런 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입맛이 비슷해서 참 다행이야. 그런데 우리가 맨날 회사에서 늦게 끝나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 야근하면 회사에서 저녁 먹고 들어가거든.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해달라고 할 테니까 이젠 반찬은 만들어 보내지 마. 아니야. 그냥 우리 거 만드는 김에 조금 더 만들어서 보낼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너 밥 잘 먹고 김서방 밥 잘 먹으면 나는 행복해. 알겠어. 그래도 진짜 이제는 반찬 많이 만들어서 보내지 않아도 돼. 주말 빼곤 집에서 밥 잘 안 먹으니까 냉장고에서 썩을까봐 무서워. 그래. 조금씩만 보낼 테니까 그때그때 잘 챙겨 먹어. 저는 올해로 결혼 2년차 31살 여자입니다. 아직 아이 없이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둘 다 엄청 바빠서 평일엔 눈 떠 있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아침도 서로 출근 시간이 다르고 특히나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느라 밥을 거르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후에는 남편이 저보다 먼저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7시, 8시 이후에 끝나서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 혼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날이 많죠.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했는데 집에서 제가 밥을 해 먹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1년 넘도록 매번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서로 살도 많이 찌고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배달 음식을 줄이고 간단하게라도 집에서 차려서 먹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제가 밑반찬을 채워놓으면 각자 시간 될 때 알아서 챙겨 먹는 거죠. 어차피 저희 남편이 그렇게 입맛 까다로운 편도 아니라서 살도 빼고 식비도 줄고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다 보니 모든 반찬을 직접 다 만들 수는 없었고 집 근처에 반찬 가게를 애용했어요. 저야 아무거나 잘 먹는 편이라 크게 상관없었고 남편은 아직도 애기 입맛이라서 대충 소세지 구워주고 냉장고에 계란말이, 장조림 정도만 있으면 불만 없이 밥 잘 먹는 사람입니다. 원체 평소에 돈가스나 떡볶이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입맛이 안 맞으면 자기가 알아서 배달 음식 시켜 먹기도 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반찬 투정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얘야, 내가 아까 너 퇴근하기 전에 너희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내 아들이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 아무리 너희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어머님 언제 오셨다 가셨어요? 저는 방금 퇴근해서 지금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죄송해요. 배가 너무 늦게 끝나다 보니 오빠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네요. 그런데 냉장고에 반찬 있었는데 오빠가 입맛이 없어서 라면 먹었나 봐요. 그래, 너도 나가서 돈 버느라 힘든 거 알아. 그래도 내 아들 장가 보내놨는데 집에서 내가 데리고 살 때보다 못 먹고 다니니까 엄마 된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야. 늦게 끝나면 차라리 배달이라도 시켜 먹어라. 평소에 오빠가 알아서 잘 챙겨 먹는데 하필 오늘 라면이 먹고 싶었나 봐요.
제가 좀 더 잘 챙겨 먹일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시댁은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수시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죠. 본인 아들이 밥을 부실하게 먹는 게 걱정이면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면 될 텐데. 사실 저희 시어머니 요리 솜씨는 악명이 자자합니다. 아버님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이라면 치를 떨 정도예요. 그거 받아서 먹느니 지금처럼 반찬 가게에서 계속 사다 먹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저희 집 살림을 어떻게 하고 살던지 별로 관심 없는 시어머니였는데 하필 그날 남편이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그때 어머님이 와서 보고 가셨던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향에 있는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시모한테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 너네가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산다면서. 아니, 어머님은 뭘 또 그런 이야기를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했대? 우리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 반찬 좀 만들어서 택배로 보낼게. 아이스팩 꽉 채워서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보내면 요즘 날씨에도 괜찮더라. 아니야, 우리 반찬 가게에서 잘 사다 먹어. 엄마 몸 불편한데 괜히 반찬 만드느라 고생하지 말고. 그냥 조금 해서 보낼 테니까 한 서방이랑 같이 먹어.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괜히 엄마가 고생이네. 저희 엄마는 고향에서 20년 가까이 식당을 하셨어요. 남도 지역이라 손맛은 보장되어 있고 동네에서도 엄마 식당이 꽤 유명한 맛집으로 손꼽힐 정도라서 사실 엄마가 반찬 만들어주면 사다 먹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너무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은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허리도 안 좋고 무릎이랑 손목은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저도 타지에 나와 살면서 엄마 음식이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지만 엄마가 시장에서 장 봐다가 반찬 만들어서 택배까지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면 도저히 뭐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뜸 친정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진짜로 다음날 장을 봐다가 반찬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가 2개나 집에 도착해서 열어봤더니 각종 젓갈과 장아찌부터 게장에 갓김치는 물론 엄마가 직접 내린 참기름, 직접 농사지어서 말린 고춧가루까지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들어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들로 푸짐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입에 잘 안 맞는지 이것저것 조금씩 먹어보고는 제가 혹시 몰라서 만들어 놓은 계란찜을 가지고 밥을 먹더라고요. 다음날 저녁에도 반찬들 대부분은 엄마가 보내주신 것들로 식탁을 차렸어요. 워낙 보내주신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먹지 않으면 상해서 버릴 것 같더라고요. 남편 앞에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해놨고 사실 게장이나 어리굴젓 같은 건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잖아요. 홍어처럼 크게 호불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남편도 그 정도는 먹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탁을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니 자기는 라면 먹겠다고 냄비에 물을 올리더라고요. 남편 나이가 35인데 애도 아니고 그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속으로 정말 화가 났지만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 하고 저는 엄마 반찬에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그 많은 양의 음식들을 썩혀버리기 아까워서 며칠 내내 저 혼자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 후로 다시 평소처럼 지내고 있는데 2달 정도 지나서 친정엄마가 2번째로 반찬을 만들어서 보냈고 또다시 저녁 밥상에 엄마표 반찬들이 꽉 들어찼죠. 그러자 그날 저녁엔 별말 없이 조용히 장조림에 밥을 먹었던 남편이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반찬 보내지 말라고 해. 왜? 당신 먹기 싫어서 그래? 나도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우리 먹이고 싶어서 그런가 봐. 솔직히 비린내도 나고 이상하게 쿰쿰한 냄새도 나서 밥맛 떨어져. 차라리 예전처럼 나 혼자 따로 밥 먹을게. 아니, 먹기 싫은 건 알겠는데 그 소리는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애도 아니고 무슨 반찬 투정을 그렇게 해. 내가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엄마랑 당신 입맛이 이상한 거야. 제대로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야. 그냥 이제 밥 따로 먹자. 야, 우리 엄마가 너 좋으라고 만들어서 보낸 줄 알아?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헛소리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 니네 엄마 단속을 똑바로 하던가. 뭐? 니네 엄마?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러는 너는 장모가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먹을 일이지. 너 입맛에 안 맞으면 먹지 마. 누가 억지로 먹어달라고 했어? 그렇게 비위가 상하면 평생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아. 내가 해놓는 반찬 먹기만 해봐. 그 뒤로 지금까지 남편이랑 대화도 안 하고
얼굴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해요. 요즘은 밥도 따로 먹고 잠도 각방에서 따로 자고 있습니다. 장모 음식만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는데 그 딸인 제가 만든 음식도 먹기 싫을 것 아닙니까? 밖에서 사 먹던지 어디서 얻어먹고 다니던지 저는 이제 남편을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우리 엄마랑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까지는 평생 집밥은 구경도 못 할 겁니다. 어제도 제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있으니까 남편이 자기 혼자 안 챙겨 먹었는지 식당 옆을 괜히 얼쩡거리다가 나중에는 나가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가 먹더라고요. 저한테 불쌍하게 보이면 화를 풀어줄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어림없습니다. 오히려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방문 닫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어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계속 편의점 음식이나 먹고 사는 것이 편하다면 앞으로 제가 남편 밥 차려줄 일은 없어서 그거 하나는 편하겠네요. 별거 아닌 일로 남편이랑 싸우는 것 같아서 주변에 이야기도 맘 놓고 못했는데 이렇게 익명으로 제 사연을 보내니까 속이라도 시원하고 좋네요. 이참에 남편 버릇을 고치고 남편 입맛도 좀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